프랑스 국가대표 주장이자 월드컵 위너인 요리스에 대한 유럽의 평가는 대체로 선수로서는 훌륭, 주장으로서는 침착하고 리더십이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내의 평가는 몇 년 전 손흥민과의 사건을 계기로 정반대의 색채를 띠고 있습니다. 특정 동료 선수를 지목해 불같이 화를 내던 그에게서 주장으로서의 품위는 전혀 느낄 수 없었으니까요. 많은 축구계 스타들의 필수 요건인 가난했던 가정환경 혹은 괴팍한 부모와는 거리가 먼 프랑스 남부의 슈퍼리치의 아들로 태어난 그의 정체는 뭘까요? 파리로 대표되는 프랑스 중부지방과 스페인과 근접한 니스, 모나코, 짠느를 포함한 프랑스 남부지방의 사람들은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고 요리스는 1986년 프랑스 니스에서 태어났고 그의 아버지는 카탈루냐계 스페인 출신입니다. 그의 외모가 스페인과 프랑스의 중간즈음으로 보이는 이유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슈퍼리치들의 성지 무려 모나코 몬테카를로에서 일하는 은행가이고 어머니는 남부지방의 법률가였습니다. 모나코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작은 나라이지만 1인당 국민소득이 1억 6천만 원이 넘는 부자들의 천국이고 합법적 탈세가 허용되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초고급 놀이터입니다.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의 이름을 계승받은 위고 요리스는 부자 부모에 의해 공부와 테니스에 집중한 유년 시절을 보냅니다. 무명 축구선수의 아들이자 평범한 유년 시절을 보낸 손흥민과는 전혀 다른 성격 형성의 환경이었습니다. 손흥민은 나이지리아 국제학교를 다닌 델레알리, 웨일스에서 태어나 덴마크에서 자란 벤 데이비스처럼 국제적인 환경에서 자란 선수와 사적인 만남을 공유하지만 유럽의 보수적인 선수와는 사적 만남이 많지 않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요리스는 해리 케인과는 개인적으로 가족 모임을 하는 등의 친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령별 순위에 들 만큼 훌륭한 테니스 유망주였던 요리스는 방과 후 즐기던 축구의 매력에 빠져들었고 부모는 당연히 아들의 축구를 반대합니다. 아시다시피 프랑스 대표팀의 주역들은 플라티니 이후 대부분 아프리카계였고 완전한 백인이 팀의 주역이었던 기억은 이미 과거의 것입니다. 지단마저 알제리 혈통으로 백인 슈퍼스타들을 둔 고상한 스포츠 테니스에 비해 축구는 그의 부모에게 천박한 공놀이에 불과했습니다. 축구를 하나의 종교처럼 여기며 인생 전부를 녹여내는 손흥정 씨의 이념과도 정반대의 환경을 보입니다. 공부와 축구를 병행하는 약속을 받은 요리스는 결국 프랑스 대표팀 선수 중에는 특이하게 한국 대입시험에 해당하는 프랑스 바칼로레아를 취득하게 됩니다. 한국과 달리 프랑스 고등학생에게 바칼로레아는 의무가 아니라 대학교에 입학하고 싶은 소수의 선택이고 운동선수의 밥취득은 특이한 케이스에 속합니다. 프랑스에서 거주하는 동안 저는 절반의 친구가 바칼로레아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느껴왔습니다. 삶의 낙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축구가 없으면 제가 지금 뭘 하고 있을지는 상상도 되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축구가 전부라던 축구가 아니면 뭘 할지 모르겠다던 축구밖에 모르는 손흥민과 여기서도 전혀 다른 방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후 요리스의 인생은 말 그대로 승승장구입니다. 부잣집 도련님의 유일한 반항 축구에서 그는 프랑스 넘버원 키퍼가 되고 이웃나라 잉글랜드 토트넘과 프랑스 대표팀에서 동시에 주장이 되는 거룩한 길을 걷습니다. 심지어 부자 부모님의 돈이 필요 없을 만큼 자신의 길에서 스스로 부자가 되며 그의 에고는 완전히 형성됩니다. 축구에서 막는 기술에 비해 발기술이 부족한 그는 극단적인 왼발잡이로 빌드업에서만큼은 평균 이하의 골키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결국 동료의 도움이 있어야 그는 온전한 패스와 자신의 단점에 희석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그의 집착은 손흥민에게 수비 가담을 요구하던 모습에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모든 선수에게 승리를 위한 외침을 한다면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능하지만 케인을 대하는 태도와 손흥민을 대하는 태도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의 에고이스트적인 면모는 2018년 음주운전의 체포 과정에서 더욱 명확히 보입니다. 만취한 상태로 포르쉐 자동차를 몰다 경찰의 정지 요청에 겁먹기는커녕 두 차례나 이를 무시하고 신호까지 어기며 차를 몰다 현장 체포되었습니다. 타국에서 경찰의 제지에 불응하는 것은 웬만한 깡다구가 아니면 힘든 일이고 요리스는 평생 자신을 제지한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음주운전 이후에도 토트넘과 프랑스 대표팀은 그를 비호하고 캡틴 자리는 굳건했습니다. 이웃의 부잣집 아이가 어떤 말썽을 부려도 누구도 감히 대들지 못하는 공고한 그들만의 세계입니다. 어릴 때부터 형과 아버지의 존재에 의해 혼나고 축구하고 울고 웃고 또 축구하고 성장해
독일에 가서 인종차별의 벽에 막히고 이번엔 팀 동료의 빈정거림에 쿵푸킥을 날리며 자라난 대한민국 춘천의 순박한 축구 소년과 프랑스 니스에서 핀 운실 속의 화초가 동료를 넘어 진짜 친구가 되긴 어려운 이유입니다. 요리스는 평생 칭찬받던 기공자의 삶에서 자신의 단점, 부족한 발기술이 드러나는 상황에 극단적인 분노를 보이고 있고 그 대상으로 손흥민이 주로 지목되었습니다. 요리스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던 2008년 팀은 그에게 경주 휴가를 부여하지만 요리스는 이를 거부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이틀 만에 경기에 나섭니다. 이 사건은 그를 프랑스 대표팀 주장으로 이끈 일화 중 하나이며 프랑스에서 그는 개인적 슬픔보다 조직의 가치를 위해 헌신한 프로로 묘사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월드컵에서 지면 울고 이겨도 울고 자신에 의해 부상당한 상대를 보고도 울던 손흥민이 좋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에도 묵묵히 경기에 나서는 진지함에 존경심보다는 동정심이 듭니다. 정말 가슴 아프게 슬픈 날, 감정에 솔직하게 눈물을 흘리는 게 잘못된 일일까요? 축구계의 스타들은 저마다의 사연과 성격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슬픔을 모두 담고 있는 손흥민의 웃음과 눈물에 우리는 강한 공감을 느낍니다. 손흥민의 인기는 단지 그가 한국인이라서가 아니라 애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귀결되길 바라게 하는 주인공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겪는 수많은 상황과 암초들 속에서 결국 득점하고 웃는 그에게서 우리는 하루의 모든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 그는 어느덧 축구 영웅 이전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청량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